자, 아까 영상에 이어서 11월 29일 밤 10시경 녹화를 이어나갑니다. USTC가 다시 이제 두 개 남기고, 아까 조금 떨어지길래 추가 매입 해가지고, 또 몇 개 더 팔고, 어, 그래도 쫙 한 다섯 개 더 팔았나? 해가지고 뭐 2만 7천 개인가 딱 들어가가지고, 뭐 다섯 개 더 팔고 좀 호가 수량을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가능한 금액이 지금 13만 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제하고도 그러니까 한 15만 주가 총 하면 이렇게 현금 물량인데 너무 여지가 많이 남아가지고 아까 5,269주에서 좀 이렇게 두 배수로 다시 이제 키웠습니다. 뭐 오르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이게 수익이 적게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나? 막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좀 물량을 너무 보수적으로 사놔가지고, 그래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두 개 남기고,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럴 때 또 재매입 시점을 잡아야죠. 밑에 깔아놓은 일단 그 저가 매수들은 취소를 해줬고, 일목균형상으로 볼 때는 이 저점이, 한 시간 봉 보면 되게 유용하다고 하죠. 지금 후행 스팬이 일단은 구름대 안으로 다시 이제 진입을 했고, 후행 스팬산으로 볼 때는 이 저지선, 이 저지선이 보통 이렇게 되죠.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 주가하고 이 후행 스팬, 선행 스팬, 후행 스팬이 선행 스팬 하단 정도에 이렇게 닿게 되면 한 4, 5, 6포인트 정도를 볼 수가 있고, 앞에 이제 주가 쪽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양운, 음운대가 이제 펼쳐져 있죠. 이제 양운과 음운 사이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것도 참 희한한데, 보통 이렇게 음운이 있고 뭐 이렇게 음운이 여기 있고 양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때 주가가 양운 주가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튀어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개봉 정도 더 가면 여기 의문에 닿겠죠? 의문에 닿으면 이게 한 482 정도 포인트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다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예측인데, 그 다음에는 이게 주가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닿게 되면 여기서 다시 의문이 이 상단 구름대를 타고 이렇게 다시 이제 반등하느냐, 아니면 어, 세 가지 선택지? 그냥 이 의문수를 지나가느냐, 수평으로. 혹은 이 의문이 하단 결에 맞게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폭락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한데, 지금 이거 잘 봐야 돼요. 4시간 봉으로 보면 이게 약간 그거죠. 쌍봉 낙타 해가지고, 그 어린 왕자 보면 보아 구렁이 있잖아요. 이게 차트에서 좀 흔히 나오는 패턴이기도 해요. 이거 뭐더라? 보아 구렁이? 어린 왕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차트에서 꽤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승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갈 수 있지만, 하단으로 가게 되면 또 한없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 뭐 기세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한번 이렇게 조심해야죠. 그래갖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일목균형상에서 볼 때는 한 이 정도까지, 한 483까지는 아마 충분히 갈 수도 있겠다. 이거 볼린저 밴드가? 내가 세팅을 볼린저 밴드 세팅을 안 해놨었나? 이거 볼린저 밴드가 희한하게 가버렸구나. 이렇게 나타나야죠. 이게 자꾸 이렇게 차트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런 게 막 이렇게 이동하더라고.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뭐 볼린저도 이렇게 상단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중단까지는 가는 게 늘상 다반사죠. 중단에서 치고 반등하는가, 아니면 쭉 하단까지 빠지는가. 볼린저 밴드상으로는 항상 좀 그런 옵션이고,
여기서 뭐 주가 상단치고 중단 뚫고, 아, 볼린저 밴드 상으로도 하단에서 딱 이렇게 지지를 했네. 근데 이 볼린저 밴드는 약간 좀 그 말하기가 애매한 게, 이 볼린저 밴드가 이게 이때 딱 진행형이잖아요. 이때 더 앞에는 이 안 나와 있는 현황이잖아. 이때 볼린저 밴드가 하단으로 딱 여기서 반등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꼬꾸라졌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볼린저 밴드가 닿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형국인데, 결과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다시 이제 굴곡을 이렇게 되찾은 거죠. 되찾으면서 마치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에 닿은 것처럼.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는 미묘하게, 그러니까 한 박자 느려요. 그러니까 약간 후행성. 그러니까 현재의 결과가 이 현재의 볼린저 밴드와 그 다음 칸에 있을 볼린저 밴드의 모양을 또 이렇게 막 바꿔나가기 때문에 약간 이제 후행성 지표가 되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로는 참 어려워요. 지나고 보면 볼린저 밴드는 딱딱딱 들어맞는 것 같지만, 그 당시 현황에서는 이 볼린저 밴드가 주가가 하락하면 이게 밑으로 더 꺾여버리고, 거기서 반등하면 다시 이제 이렇게 틀어지는 모양으로 한 박자 느리게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제 볼린저 밴드상으로 중단, 단기적 시세로는 이 중단에 이르게 될 텐데, 그렇게 보면 뭐 한 475 정도 포인트. 근데 일목균형상으로도 지금 한 485 정도 포인트,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아까 이 정도까지 빠질 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래요. 항상 이렇게 뭐 주가나 코인이나 보다 보면 항상 이렇게 빠지는 게 생각보다 더 징글징글하게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보수적으로 걸어놓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시간봉 안에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이 정도에 사고, 만약에 이번 시간봉 안에 체결되지 않으면 약간 더 낮춰가지고, 아까 약간 더 낮추되 한 일목균형상에서 말하는 이 다음 시간봉에 되면 한 이 정도 닿겠죠. 484 해가지고 한 이거보다 약간만 더 낮춰가지고 한 이 정도에 걸어볼 요량입니다. 뭐 해가지고 아직은 이게 주가가 최고점, 여기서 이제 시작점 해보면 지금도 중간보다 아래로 왔어요. 많이 최고점 대비로는 중간보다 아래로 왔는데, 약간 좀 어정쩡해요. 아직 볼린저 밴드도 닿지 않고 시간봉 단위로 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시세를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현금 매수 비중만 이렇게 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면 현금 얼추 이제 밑에 이제 쫄망한 20달러 빼고는 현금으로 이제 비중 100%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똑같이 한 50% 정도 사게 되면 14만 5천 주. 이렇게 되면 1대1의 비율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진이 2.0이 됩니다. 2.0. 2.0이 된다는 건 빛이 1이고 현금 분량이 1이 돼가지고 도합 2.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증거금 50%, 혹은 신용융자로 치면 50%, 그렇게 되는 거죠. 세팅이. 꼭 그 정도까지는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이어서 그 얘기를 짚어봐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거 늘어났나? 코인 마진 거래가 주식 거래보다 용이한 점에 대한 어떤 점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주식 미수에 비해서 상거래일 제한이 없고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잖아요. 마진 거래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주가가 떨어질 경우 대응이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식 증거금이나 신용은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잔고 평가액이 확 줄어들 때 담보 때문에 뭐 혹시 매도를 강요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팔고 나면 이제 원금 평가액이 확 줄어가지고 다음에 살 수 있는 수량이 확 줄어들어. 근데 마진 거래에서는 매도를 이제 상한이 아니라 그거죠.
여기서 보통 이제 상한으로 주가 횡보하거나 올라갈 때는 상한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한으로 하는 게 더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빛을 이렇게 당장 줄여나가는 거니까 그 빛에 대한 이자 분에서 좀 이렇게 유리한 거죠. 그만큼 이제 물량이 줄어드니까 내야 될 이자도 그 뭐 무시해도 좋을 수준인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뭐 예외적으로 박스권 구간에서 체결이 많이 날 때는 이 바이낸스가 주문을 낼 때 매도는 상관없겠다. 그럴 때는 좀 노말로 운영하는 게 낫고 왜냐하면 니페이로 상환한 다음에 다시 이제 발로로 사지게 되면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매수 주문을 낸가 동시에 선이자가 붙어요. 근데 이제 노말 상태에서는 계속 그 빛이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간당 이자가 뭐 1시간 덜 붙게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갖고 박스권 매매에서는 노말이 낫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거를 뭐 따지기는 참 시시콜콜한 이야기고 주가가 하락할 때 아까 주식이나 그거는 그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살 수 있는 다시 되살 수 있는 팔고 나면 되살 수 있는 소량이 팍 준다고 했는데 노말일 경우에는 내가 이제 100달러를 팔면 100달러를 팔았으면 100달러치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내가 10% 낮은 가격에 100달러치를 사면 이 코인의 수량을 예전에 비해서 1.1배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페이는 무조건 그거 이 마진 비중을 낮추는데 먼저 쓰이는 거고 노말은 이 마진 비율이 낮아도 그걸 잠시 유보시켜두고 일단 주식을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코인을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거에 약간 좀 이렇게 장점을 지닌 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약간 더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 마진 비율이 점점 이제 청산 비율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상한해가지고 다시 이제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노말로 하면 유보되게 되니까 그 수치가 계속 낮은 상태로 있게 되니까 만약 주가가 더 하락하게 되면은 강제 청산을 강요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강요당하게 되는데 만약 주가가 반등할 시에는 이 재매수한 걸로 해가지고 더 좀 이득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충분히 이제 매수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더 이렇게 한 가지 더 옵션이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 주식 신용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담보 140%인가 하게 되는데 이게 여기 코인에서 하는 레버리지 비율이 마진 비율이 훨씬 낮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식은 이게 내가 그러니까 한 2배? 그러니까 현금 1 혹은 거기다가 이제 빚 1 해가지고 이제 신용융자로 딱 2배 이렇게 들어갔는데 주가가 한 마이너스 한 15%만 빠져도 막 증권사에서 막 연락 와가지고 이거 좀 이만큼은 팔아야 됩니다. 이만큼은 팔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거의 뭐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전화가 와.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은. 그래가지고 조금씩 팔아야 돼. 만약에 안 팔면 또 다음날 아침에 또 반대 매매 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되는데 뭐 또 필요한 만큼만 반대 매매가 되겠죠. 그거 뭐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럴 거예요. 뭐 전체 보유 주식을 다 반대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만큼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자꾸 그런 게 성가셔요. 그러니까 너무 비율을 높게 책정을 해놨어.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 사용되면 이 담보 비율이 1.4가 돼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건데 주식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장이 보합 가다가 갑자기 이제 그날 하한가 갈 비율까지 이제 이미 고려를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급하락해가지고 하한가 갈 비율까지 고려해가지고 미리 그 정도로 이렇게 담보 비율을 이렇게 유지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전에. 그러니까 담보 비율이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반대 매매를 해도 자금이 한 50% 이상 남는데 주식에서는 그게 이제 반대 매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팔아라 연락이 온다 그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원금은 한참 더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증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 그래갖고 너무
그러니까 주식 HT에서는 너무 섣부른 그런 매도 강요가 많다. 그런 부분이 이제 코인 투자와 주식 투자를 같이 해보면 이게 확연히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점이 주식에서는 못하는 공매도가 충분히 가능해 양방향적으로 수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도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 스팟 계좌는 그죠? 공매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 마진 계좌에서는 주식을 이제 충분히 다 팔고 나가지고 주가가 생각보다 만약에 한참 높게 되면 그런 시점에서는 공매도를 한번 써볼 수 있죠. 근데 이번에 USTC에서 맨날 한 17%, 30% 이렇게 오르는 이거 급등 전에는 맨날 이렇게 한 1년을 그게 늘상 다반사해가지고 그게 이제 상식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공매도도 몇 번 이득을 보고 그랬는데 해봤자 뭐 2%, 3% 먹고 뭐 혹은 많이 먹어야 7% 먹고 그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번 급등하는 바람에 한번 이렇게 청산을 당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막 특수한 이슈 그러니까 좀 USTC나 루나 혹은 뭐 루나 클래식 같은 경우는 한번 오르면 대차게 오르는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공매도에 있어서 더 보수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공매도가 근데 이게 여기서 한번 빼고는 전적상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다른 종목들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가 너무 이게 더 오를지 말지 이렇게 불확실한 구간에서는 쓰면 안 좋고 좀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내 거 다 팔린 다음에 그 다음에도 좀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오르네. 그럴 때는 쓰면 꽤 승률이 좋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저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쫄망쫄망 공매도로 이렇게 한 벌어도 한 100달러 뭐 이렇게 벌다가 갑자기 여기 USTC에서 한 2,000달러 한번 날아간 적이 있어가지고 전적상으로 그 합으로 볼 때는 이 공매도 전체 누계 평가액으로 볼 때는 공매도가 저한테는 약간 손실 쪽이 된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사실 안 써도 이 마진 투자만으로도 좀 이렇게 욕심을 버리면 너무 이제 욕심을 버리면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다. 그냥 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뭐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그냥 대응하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아까 처분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일부러 그냥 떨어질 것 같다고 해갖고 일부러 이걸 급처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여유한 그게 있더라고요. 다 팔고 나면 이게 주식이 더 오르면 어쩌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올라도 좀 이렇게 시간이 지리지리하고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휘둘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소량의 어떤 그 수량이라도 약간 이렇게 위에 걸쳐 있으면 주가가 만약에 더 올라도 결국은 이거 다 가지고 남은 거 팔릴 테니까 약간 좀 여유하게 하면서 또 이제 하락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뭐 어느 정도지? 그래도 두 개 합치면 한 1260달러 정도 되네요. 이거 그냥 남겨놓고 지금 이 밑에 6,400달러 이제 매입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에서는 대주 매도와 달리 마진 공매도는 매도도 던질 수 있어 손쉽게 체결이 가능하다. 그게 있어요. 주식에서 공매도도 쓰기 힘들지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건 그 대주 매도죠. 근데 대주 매도는 진짜 잘 안 잡혀요. 안 잡히고 뭐 증권사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보유를 증권사에서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막상 조금만이라도 주가가 내리려고 치면 수량이 0으로 잡히고 잘 할당도 안 되고 수수료도 엄청 세요.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 외에 그 대주 수수료만 해도 한 번 빌리는데 0.5%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익률 시장에서 0.5%는 진짜 이게 힘든 거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대주라는 게 그렇게 쓸 수 있는 옵션이 없는데 그 대주 매도도
이렇게 매수에 던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급하게 내가 이게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았고 대주를 써야 되는데 급하게 처분을 하려면 던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매도가에 걸어놓고 체결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최우선 매도가까지 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주가 급하게 떨어지는 형국이면 그게 체결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나 좀 이렇게 미리미리 체결되지. 그 실질적으로 쓰려고 할 때 이렇게 시장가로 이렇게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혹은 뭐 이렇게 매수가로 딱 빨리 던져가지고 빨리 이걸 체결을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시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주식은 어렵다. 또 중요한 게 그 부분이 있죠. 모두가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시 상한 경쟁으로 인해 외인기관 독식으로 막 이렇게 외인들이 장난치면서 막 이렇게 누르기로 장난치면서 물량 가지고 막 차력적으로 다른 개미들이 팔게 만들어가지고 주가를 떨어지면서 기다리며 뭐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내기 위한 용약 공사들 분탕질 그런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공매도도 하고 이 기울어진 주식판과 달리 오히려 주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방지된다. 이거는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공매도를 쓸 수 있으면 주가가 그렇다고 이것도 당장이 그렇지만 공매도를 쓸 수 있다고 주가가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섭도록 오르잖아요. 이 와중에 또 공매도 썼다가 청산 당한 사람들 부식이 있을 거라고 맨날 이렇게 30%만 오르다가 갑자기 막 150, 170% 올라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청산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거꾸로 시장가로 사들여야 돼. 사들이면서 하니까 손해가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청산당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예요. 뭐 주가가 내릴 때도 한없이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마이너스 한 10% 20% 내렸다 그러면 남이 먼저 상한을 해버리면 매수를 시장가로 확 끌어당겨 버리잖아. 한 발이라도 남들보다 일찍 상한해버리기 위해서 남이 해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상한해야겠다. 그래갖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매수가 확확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기존에 썼던 공매도 썼던 애들이 다시 이제 상한 경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여여하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번 이야기하지만 그 공매도 막 기간 때문에 막 주가가 떨어진다. 그거를 계속 이렇게 타령하는 거는 잘못된 거자. 원천적인 거. 그러니까 개인은 공매도 못 쓰게 막아놓는 걸 계속 이렇게 규정사실화 해놓으면서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 외인과 기관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개미보다 훨씬 유리한 운동장을 독식하게 해놓고 그 전제 조건 안에서 자꾸 이렇게 공매도가 문제가 있다 뭐다 하는데 그거 좋지 않아요. 그래갖고 지금 외인 규제 하려고 하는데 또 외인이 또 갑자기 또 이제 떠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막 문제가 생기죠. 또 막 예상치도 못한 또 그런 또 투자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규제보다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것을 그 기울어진 시소를 정상 회복만 시켜도 투자 시장이 훨씬 건전해지고 외인과 기관이 그렇게 막 공매도 가지고 분탕질 칠 수 있는 그런 조건 자체가 없어요. 걔네가 그렇게 한없이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수많은 개미들이 같이 공매도 하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먼저 상한하려고 아웅다웅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혼자 쓸 때는 한 종목에서 외인이 혼자 쓸 때는 마이너스 막 30% 40%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공매도 수량 늘려가면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빨아라 하면서 떨어지기를 막 유도할 수가 있어. 근데 모든 개미들이 다 쓸 수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막 30% 떨어지기 전에 나는 마이너스 28%에 상환해야겠다. 그럼 누군가는 마이너스 28%에 상환하면 나는 한 20%에 상환해야겠다. 서로 이제 남이 상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환해야지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한없이 딱 이렇게 경쟁이 더 심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마이너스 한 5%, 마이너스 4%만 빠져도 먼저 상환하려고 하는 그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건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하게 되는데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매수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의외로 또 여기서 또 질질 끌 수 있어요. 또 1시간 정도는 또 한두 시간 정도는 양봉 또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하게 상승폭이 나올 수도 있죠. 뭐 그것까지 제가 뭐 예상하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이 떨어질 시에는 약간 좀 이렇게 더 떨어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이걸 좀 낮출까? 보통 이게 떨어질 때는 이 처음 크게 상승한 봉에서 보통 한 3분의 2 수준 이하까지도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징글징글하게 떨어진다는 게 그렇게까지 막 떨어지나 싶을 정도로 더 빠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매수 시점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예, 잠시 녹화를 마칩니다. 이거 영상을 발행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11월 30일 자정지나 21분 잠시 고등어 자반 가지고 라면 끓여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아까 그 예측한 대로 그 가격선까지는 온 거예요. 그 어디 있지? USDC의 재매일점 해가지고 아까 이제 매수를 약간 더 그러니까 이 시간봉에 체결되면 아까 그대로 491포인트에 걸어놓는다고 했는데 다음 시간으로 연장되면서 아까 말했듯이 볼린저 밴드나 일목균형태상의 구름대까지는 빠질 것 같았고 486포인트의 매수를 이제 풀매수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는 와중에 방금 한 체결이 됐어요. 이게 체결 시간이 그러니까 12분 전 12시 00시 10분 뭐 28초 그 정도에 나오네요. 해가지고 486포인트인데 지금 저점이 483포인트까지 거의 현재로서는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저점을 맞추고 다시 이제 살짝 이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고 보니까 지금 퍼센테이지만으로도 한 3% 4%더 이득 보고 있는 셈이죠. 비중은 아까 현금 100% 쓴다고 했으니까 2.2 이거는 매수 비중을 또 100%를 이제 빚 USDT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게 2.02가 된 거고 이 매수를 취소하면 얼추 이제 1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총 수량이 어느 정도냐면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으면 뭐 비중이 그러니까 2.0도 양호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진 투자에서는 이거 5배 마진이잖아요. 지금 3.66배로 변경이 됐네.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딱 그것만 쓰는 거니까 딱 한 배 분량만 쓰는 거니까 원래는 이제 내가 100만 원 있으면 400만 원을 추가로 빚 끌어가지고 500만 원까지 매입할 수 있는 게 OX인데 뭐 아무튼 지금은 그게 3.66X니까 100만 원이면 한 266만 원까지 차입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100만 원어치 하면 딱 100만 원 정도까지만 이제 하면서 좀 관리를 해볼 요량입니다. 그 위로는 좀 현물 투자로 집중을 하고 약간 욕심을 비우고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했듯이 워낙 이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빠지면 또 한없이 빠질 수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이게 스팟보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장점으로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현금은 100%딱 진입했을 때 떨어지면 약간 이렇게 또 손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존버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딱 그러니까 마진에서 약간 욕심을 버리면 그냥 100% 현금으로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100% 투자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예상을 넘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많이 하락할 시에 그럴 때만 이렇게 비상용 딱 지원군으로
마진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마진을 활용하면 이게 그냥 스팟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예상치 못한 지점까지 주가가 더 하락하면 그때 더 살 수 있고, 그렇게 예상치 못한 선까지 빠질 때 좀 이렇게 더 크게 더 많이 사가지고 저점도 얼추 다지게 되고 하면서 더 크게 반등해가지고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살 때는 손실을 좀 많이 본 종목들이 오히려 더 나중에 크게 수익을 낼 때가 있어요.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예상치 못할 정도까지 빠져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질 때는 그때가 진짜 저점 중 저점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다시 500 포인트로 올랐으니까 491에서 500이면 505 이것만 해도 지금 한 3%가 넘어요. 그냥 이거 통으로 해가지고 해도 6,000달러니까 180불 정도 그냥 이득인데 그냥 정석대로 한번 해볼까? 정석대로 그냥 분할 투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단타로 던져도 이게 한 7,490, 그런가? 총 가진 수량이 뭐 이렇게 6,499달러치를 총 던지면 3% 이득이면 200달러가 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 정도 규모인데, 갖고 다시 이제 잔고가 증가했네? 했는데, 그냥 정석대로 그냥 영상 녹화하고 하니까 욕심을 키우고 정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상담 물량 취소해주고, 원래 매도 주문을 내는 과정 자체가 이제 총 이제 안 팔린 물량 이렇게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처음에 하면 이제 14분할 정도를 해요. 딱히 여러분들이 원하면 30분할 해도 되고 100분할 해도 되고 그거 아니면 5분할 해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량이 나오는데 여기서 반올림 소수점 자릿수 반올림 해가지고 2, 4 다시 뭐지 111, 2, 4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팔자는 주입니다. 112, 2, 4 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되면 이미 팔아도 되긴 되는데 일단은 505 정도에 걸어줍시다. 505 정도에 이미 한참 이것도 한 3% 4% 높은 가격이죠. 리페이 찍고 매도 걸어주고 14분할의 기준을 이렇게 접어주고 보통 이렇게 최고점 다시 올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정도의 그럽니다. 6235 342 6235 342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즐기는 어떤 투자 방식이에요. 매도도 분산 매도 반절 집어주고 그러면 이 정도인가? 5632 034 굉장히 원시적이죠. 5632 엑셀로 등락계산기 해가지고 별도로 짜기도 했는데 그거는 좀 불편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반절 찍어줘요. 5343 174 모니터에 이거 자를 대고 이렇게 탁탁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자기 눈대중으로 얼추 반절이다 싶은데 딱 5932 039 532 039 해가지고 14분할이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5분할 정도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4칸이 나왔잖아요. 이 4개의 면이 나왔잖아요. 각기 이제 3분의 1씩 다시 5144 734 밑에서부터 해야죠. 먼저 체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5141 734 다시 이렇게 찍어주고 붙여넣기 해주고 자 다시 5242 565 지금 한 칸 체결됐어요. 그죠? 거는 동안에 또 체결된 거예요. 그죠? 성급하게 안 던져도 이게 더 오를 수가 있다고요. 자, 5445 734 자, 이게 절대적인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제가 즐기는 방식입니다.
5539, 553989. 좋네요. 이게 사자마자 딱 바로 저점 아까 586 샀는데 583까지 딱 찍고, 그죠? 정말 그런 걸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이 정도의 저점을 잡고 싶잖아요. 거의 뭐 진짜 찐 저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0.057429, 574289. 이번 경우는 그 볼린저 밴드의 중단 분석과 일목경협회 그 뭐죠? 그 음은 구름 상단 그 분석에 중첩되는 구간에 매수를 걸어놓은 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584074. 그래가지고 일목경협표는 좀 굉장히 좀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평선 막 그런 거 21선 평균선, 이동평균선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아예 그 이동평균선은 아예 그냥 눈에 참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차트에 나오긴 나오나 기본적으로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603, 7244. 물론 자기가 잘 통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항상 승률이 좋으면 그걸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6140758. 이렇게 하다 보면 딱 14분할 딱 되고 하다 보면 스페어가 한 칸 남게 되더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 지금 13개, 13분할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개는 아까도 팔렸지만 지금도 이미 높은 점이니까 그냥 미련 없이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 파는 거죠. 판과 동시에 지금 일단 두 칸은 팔아먹은 겁니다. 수익 보고. 그죠? 금세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팔았죠. 아까 판 게 이게 뭐 56176이 이거 합산하면 56176을 다시 이제 매수에 받쳐놔요. 그래봤자 이제 현금 매수분이죠. 495, 0389 뭐 이 정도에 더 떨어질 수. 또 체결됐네. 아 이러면 참 어떻게 사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80. 자 얼추 그러니까 이 판매된 수량이 아니라 그 판매된 금액을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사는데 더 많은 코인을 사들일 수 있는 거죠. 대충. 뭐 3831, 뭐 이 정도 이렇게 매수 받쳐줘요. 뭐 3칸 받쳐놨으면 또 이렇게 매수를 쌓아줘야지 그 아래 또 위아래로 또 호가 경쟁이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또 주가를 지지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매도만 딱 하려고 할 때 매수를 한 주도 안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정말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100만 원치만 팔아도 한 그거 있잖아요. 주가가 마이너스 한 10% 떨어질 것 같은 막 비실비실한 그런 종목들. 바이낸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수급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수급을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힘들 수가 있다. 자, 위에는 똑같이 팔았는데, 이건 또 53이야? 이게, 그 403이 아니었네. 기본 561762, 이 정도였네. 56176이. 그러면 이거, 561762, 56176이. 그리고 아까 그, 윗칸에 텐 거는 더 많은 그 잔고 금액이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노말로 해도 이게 잡히는 금액이, 노말로 안 잡혀, 왜?
이거 내가 지금 발로 이거 적감해서 깔아놨죠? 일단 이거 치세주면, 이거 헷갈리니까 치세주고, 현금, 이렇게 하면 현금만 잡히거든요. 벌써 이 현금이 1696달러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풀로 매수를 다 샀는데, 1696달러치가 풀린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아까 561762, 오케이. 561762.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를 다시 이제 풀로 다 매수해주면 되는 거죠. 팔린 만큼 다 사지는 거죠. 이렇게 하고, 더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484, 오케이. 여기 지금 한 세 칸 책을 냈죠? 세 번? 그죠? 그러니까, 매수도 딱 이렇게 세 번, 50% 하면 반반, 또이,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515 샀으니까, 503 정도도 괜찮네. 3%니까, 이 정도에 다시 503, 501 정도에 보수적으로 다시 걸어줄까? 자꾸 매도를 하는 경우, 매수를 한다를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게 되면 오로지 100% 매도만 해야지 하고 단 한 주도 안 사야지. 또 매수를 할 때는 오로지 100% 매수만 해야지 단 한 주도 안 팔아야지. 그런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은데 항상 그 양방향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죠. 항상 사고 파는 걸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될 게 없다고요. 여기서 팔고 뭐 한 3% 높게 팔고 다시 3% 낮게 사면 6%나 그거 되는 거라고요. 상대적으로 기회적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이득은 되지 않지만 그 매수가 썰물 때 매수가 되면 다음 밀물 때 팔 때 굉장히 유리한 그 매수가 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하고 짜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이상적이다 싶을 정도로 매매가 잘 되고 있어요. 잘 사졌고 저점 0.0 아까 그죠? 굉장히 저점 483 제가 486에 걸었잖아요. 486에 걸었는데 그러니까 1% 미만 한 0.6, 7%만 6, 7%가 더 저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반등한 거예요. 그죠? 신기할 정도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변곡점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좋은 그림이 나왔죠. 이때는 상승 구름 때 이 주가가 빠질 때 상단과 하단에 딱 지지받아가지고 탁 탄력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음운 구름 때 상단에 딱 그죠? 절묘하다 싶을 정도로 다시 딱 이렇게 이때는 닿았고 이때는 닿을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튕겨 나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옵션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후행 스패는 구름대를 딱 지나가고 있고 기준선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뭐 기준선을 지나갈 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근데 주가는 이제 시간봉으로 볼 때 한 3시간, 4시간 봉 딱 닿으면 이제 음운대를 딱 돌파해야 되는 순간 지금은 타고 있는데 이제 돌파하게 되는 딱 시점이 오죠. 주가가 평행하게 될 시. 그래가지고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다시 이제 이 모양 구름을 타고 다시 주가가 다시 반등하거나 아니면 이 음운을 돌파해가지고 음운 속을 지나가다가 다시 주가가 이렇게 하향하거나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뭐 아무튼 지금 100점 만점에 거의 뭐 한 98점 가까운 굉장히 이상적인 재매입이 일어났어요. 딱 여기 사자마자 딱 바로 이제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좀 해보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의 중요성을 체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바로 또 오르고 있죠. 체감하실 겁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그렇네. 65초 샀는데, 갑자기 이래. 이거는 저도 바라지 않았거든요. 이것까지는 저도 바라지 않았는데, 바로 또, 수익이 나고 있어요. 사자마자. 9,000달러 돌파. 와, 어디 한번 보자. 장고는 항상 최고점에 갱신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9311, 56. 아까보다 300달러 이상 더 올랐네. 최고점보다. 9312. 왜 안 돼, 이거? 저장. 또 체결났으니까 또 올랐겠다. 장고 갱신. 937790. 오케이. 어딨어? 이거. 937790이었나? 자, 그러면 총액이 11130003. 또 순식간에 100만원 벌었어요. 12130003. 오늘 하루분도 뭐 자장 지났지만 어제로 소급합니다. 오늘 하루분도 228만원. 이때 100만원 손실 난 건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손실로 생각하진 않고 재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사들인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수익 본 다음에 이렇게 사들일 때 그냥 손실은 그냥 감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큰 수익 44% 났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했고, 저번 달에 총 해가지고 488만원 정도 벌었는데, 한 달 동안에 지금 일주일 만에 458만원. 전에 한 달 수익을 지금 얼추 일주일 만에, 일주일이 아니지, 3일 만에 10배 속도로 지금 얼추 돌파하고 있어요. USTC 특수가 터진 다음에, 매수 이제, 아까 100% 매수했으니까 이 100%만큼 또 이렇게 짠짠 걸어주는 거예요. 518-8774. 그냥 체결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걸어줘요. 왜냐면 힘을 실어주잖아. 이렇게 매수가 좀 있으면, 응? 내가 낸 매수 위로 아래로 이렇게 또 큰 물량 이렇게 매수가 있으면 또 이렇게 위로 아래로 또 이렇게 호가가 채워진다고. 잠재적으로 더 이렇게 파이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실제로 거기까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매수가 되면 또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거고, 굳이 매수를 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면서도 매수는 열심히 이렇게 책을 낼 때마다 열심히 노가다 하듯 걸어 놓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영상 녹화하지만, 이 영상의 중요성을 깨닫는 분들은, 좀 실전 투자 해보신 분들은 좀 깨달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구태여 이걸 뭐 조회수가 16이나든 30이나든 홍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정말 이렇게 이거 중요성 느끼신 분들만 좀 이게 찾아보시고, 이거 진짜 깊게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찾아가라고. 뭐 찾아 먹을 거 있으면 찾아 먹으면 좋죠. 일단은 여기서 보류 대기하고, 이것도 좀 너무 높이 해놓은 것 같아. 다시 떨어질 경우 하면 충분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굳이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죠. 지금 되게 안전권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영상 녹화를 안 했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이 정도에 뭐 다시 뭐 좀 키워야지 절반이. 4, 9일 정도에 이렇게 군단 받쳐놓고 전체 지금 현금만으로, 일단 현금 100%만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노말 잡으면 현금만으로 이렇게
딱 잡히거든요. 노말이나 리페이나 똑같아요. 근데 반로는 뭐야 차익 그러니까 융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잡히죠. 지금 32만 6천이 잡히죠. 노말은 현금 100%인데 지금 잔여가 이제 2만 천 딱 현금 분량까지만 잡히는 거예요. 491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USTC가 호재인데 왜 오른다고 했는데 떨어지네 왜 오른다고 했는데 떨어지네 그거는 뭐 이렇게 누굴 원망하거나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흐름 자체가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딱 그거 보면 딱 그거잖아요. 사선으로 딱 우상향 그죠? 우상향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선 자체가 볼린저 중간선 자체가 우상향을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급등주는 항상 주가가 오르면 그에 대한 반발 혹은 뭐 차익 실현 혹은 뭐 배신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자기 판단에 이때쯤이면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기 때문에 또 주가가 빠지는 타임이 나오는 거예요. 하고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이걸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뭐 맨날 이 정도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고 그러니까 한 100 올랐다가 80 빠지고 또 한 50 올랐다가 30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한 번에 팔아도 장기적으로 보고 한 번에 팔아도 큰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좀 더 이걸 이 오르고 내림을 고저를 잘 진단해 볼 수 있으면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200% 오를 동안 500%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도 뭐 스캘핑이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이 바이낸스 자체가 스캘핑 하기는 참 힘든 그거고 해외라서 그런지 좀 주문 먹는 속도도 좀 느리고 딱 이렇게 뭐 키보드 가지고 딱딱 딱 찍어가지고 딱 할 수 있는 딱 그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번 매수 내면 또 파버창 뜨고 파버창 뜨면 또 한 2초 3초 뒤에 막 주문 들어가고 약간 좀 버벅거리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HTS 자체도 한 대여섯 시간 키면 자꾸 램이 많아지고 이 CPU 사용량을 보면 CPU가 엄청 그래요. 막 이게 이게 들어가나? 이게 지금 한 개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개인데 이 상태에서 막 한 대여섯 개가 이렇게 나와버릴 때도 있어요. 지금 CPU 20%만 사용하는데 대여섯 개가 나와가지고 각각 막 10%, 10%, 10% 시간이 지나면 CPU 점유율도 높아지고 램 점유율도 높아져가지고 한 번씩 이걸 껐다가 이제 다시 이제 켜야 돼요. 다시 켜야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이제 좀 가볍게 돌아가는 거예요. 야, 오늘 그 녹화하는데 매매가 너무 잘 되네. 마치 막 신들린 것처럼 저점 잡자마자 신들리는 것처럼 다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까 예측에 아까 말했잖아요. 밥 먹기 전에 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저점 딱 이 정도 치고 여기서 이 구름대를 딱 지지받아가지고 다시 상승하거나 아니면 이 중간을 지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옵션 등이 있다고 했는데 좋은 쪽 흐름으로 지금 다시 이제 반등각을 타는 거예요. 아무튼 요 단기 일목균형표로 분석해보는 이 영상을 했는데 제가 굳이 이게 조회수 없어도 홍보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들으실 분들만 알아드시고 이 중요성을 느끼실 거고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신 분들만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내면 좋아요. 근데 이걸 많이 알게 되잖아요. 막 이게 조회수가 막 몇만 뷰가 막 나와. 몇만 뷰가 나오고 몇만 뷰가 다 심오하게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하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 시장이 항상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경쟁이 치열해져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 차트에서 더 이상 그 패턴이 통하지 않게 되는 변질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변화가 생겨버려. 바로. 이 투자자이라는 건 특히나 엄청 민감해가지고, 그런 어떤 지식적 깨달음들이 딱 많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상향 평준화 되잖아요. 많이. 그러면 그만큼 또 그 순간 기존에 있던 방법이 안 먹히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게 그닥 그렇게 이득이 될 게 없어요. 이득이 될 게 없고 저 자신도 그러면 제가 뭐야 좀 뼈 빠지게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알아왔던 방법론들이 안 먹히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득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득이 되는 게 별로 없고 오히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 혼자 알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은데 그냥 여여한 지식적 보시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어떤 뭐랄까 지식적 보시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또 투자 수익을 내는 게 간절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하도 V자를 많이 그려가지고 피라미드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몇 번 한 이 정도에서 다시 들어가고 막 그러다가 그냥 하도 이게 전적상 떨어질 때는 또 한없이 또 바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있지? 매수 대기 자금 뭐한 1143 이거 마진 끌어가지고 이 정도 막 있죠. 추가로 이제 또 책을 나가지고 17.9 정도 있고 한 번에 받았을 때 좀 많이 사두고 다시 이제 차착착착 산 걸로 매도 내리고 잉여가 남으면 또 상단에 쌓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손실 상태라서 이거는 좀 메꿔 놔야 되거든요. 그걸 어디 보자. BNT가 이거 아까 마진의 장점. 아무튼 그래가지고 스팟만 가진 거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폭락할 시 좀 더 이제 저점에 잡을 수 있는 기회, 좀 여유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도 마진의 장점이죠. 이거 비중 계산기 어젠가 추가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대충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 내가 이 정도 보유 수량이 있고, 현재 비중을 입력하면 현금이 어느 정도이고 빚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내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이 2.0일 시, 1.5일 시, 1.3 정도 내가 썼을 시 코인 보유 수량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갖고 대충 이제 통밥을 재기 위해서 그냥 급조해서 만든 겁니다. 이건. 그래가지고 이 BNT 같은 종목은 어디 보자. 다시 한번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죠. 이 네 개를 긁어서 딱 붙이면 이제 현재 수익률이 갱신되어서 나옵니다. 귀찮아가지고 지금 원래 전국 일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주면 아직도 마이너스 BNT 어디냐 마이너스 29%예요. 마이너스 29%.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한 마이너스 10%인데 지금 마진 거래 하느라고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192달러 정도 메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쫙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체결된 거거든요. 와이퍼 밀듯이 딱 한 번 체결되고 이제 다시 저점 칠 때 사고 그렇게 해갖고 한두 번 반복하게 되면 얼추 메꿔질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 장기적 한 일주일이면 잘하면 일주일 뭐 이렇게면 이렇게 복구되지 않나? 혹은 뭐 운이 좋으면 한 2, 3일일 수도 있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시간마다 이 진폭이 큰 차로 하면 그냥 단타가 될 텐데 한 번 오를 때 깨적
주구장창 오르고 한 번 내릴 때 깨적깨적 주구장창 내려가지고 좀 이렇게 시간차 텀을 두면서 매수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큰 봉이 생겼으니까 다음 시간봉 이제 1시 지나서도 잘하면 또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일단은 픽스 상태. 약간 욕심을 비우면 여기서 이제 매도 아까 걸어놨던 거 한 칸 정도는 다시 이제 내릴 수 있는 거죠. 6235, 342 어디 한번 보자. 6235, 342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던 걸 다시 일로 한 칸 내려주고 그러면 이 정도 간격인가? 527, 52, 7011 직전에 최고점 55398 방향이 났구나. 아무튼 여기 꼬리가 이 정도니까 그래 51 이 정도 이럴 때 막 그 모니터에 자대고 52 2591 오케이. 자 다시 이제 한 칸 내려서 매도 쌓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다음 시간을 한번 보는 겁니다. 약간 이 최고점보다 한 칸 양보한 거죠. 그렇게 해도 지금 이 5위에 팔아도 아까 저점 486에 잡았기 때문에 수익이 10%가 넘는 겁니다. 순식간에 12시 10분에 아까 사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딱 12시 10분에 샀는데 밥 먹자마자 지금 영상 찍으면서 녹화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쫙쫙쫙 18분 만에 영상 킨지 한 아까 한 3, 4분 만에 바로 쫙쫙쫙쫙 줄줄이 도미노처럼 체결이 된 거예요. 이 영상만 보면 투자가 되게 쉬운 것 같죠? 쉬운 것 같은데 또 이럴 때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한 6시간 정도 지리지리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잘 견디면서 보낼 수 있는 요량이 필요합니다. 이때 뭐 했나? 아까 그 오토바이 끌고 장 보고 왔지? 오랜만에 또 일주일 1, 2주 먹을 장을 보고 왔었고 다이어트 댄스 막 하면서 혼자 운동했고 샤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어 자반 꽁치 구워가지고 라면 끓여가지고 밥 먹고 그게 이 시점 딱 이렇게 체결되던 시점에 이제 밥 먹고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떨어지는 동안 또 이거저거 또 할 거 있으면 할 거 영상 다운 받아주고 요즘 이렇게 즐겨보는 그겁니다. 음모론 블로그인데 영상이 참 잘 돼 있어가지고 요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열의 있게 영상을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많이 소개하더라고요. 지금은 진짜 그렇다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음모론을 직접 이렇게 다루지는 않지만 그냥 간간히 이렇게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로우 하는 거는 이제 그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상 녹화 시간이 37분밖에 안 됐네. 잠시 녹화가 잘 되고 있나? 오케이. 이러면 또 다음 시간 본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936695 어디 보자. 9377 최근 좀 갱신 안 했구나. 오케이. 이렇게 뭐 좋죠. 한겨울에 이렇게 돈 벌 수 있으면 막 예년 같았으면 진짜 노가다 나가서 삽질하고 막 하루 종일 막 추운 데서 막 삽질하고 막 찬바람 막 쐬고 막 밥 먹고 낮에는 막 박스 깔고 아무데나 들어놓아서 자고
그렇게 해갖고 하루 종일 일하고 한 5시에 이제 퇴근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침에 어두울 때 나가서 또 겨울에 이제 저녁 어두워지면 집에 딱 들어오면 수중에 한 12만 원 벌고 막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게 얼마야?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90달러? 그 정도죠. 근데 오늘 하루 괜찮죠. 수익금이 어느 정도야? 아까 228만 원이면 몇 달러야? 1,500달러. 그렇죠? 일주일 동안 막 쉬지 않고 그 노가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이런 거를 잠깐 이렇게 공부하는 걸 귀찮아해서는 안 돼요.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노가다 나가서 하루 종일 삽질하는 거라면 차라리 공부하러 하는 게 쉬운데,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연구하는 걸 게을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엑셀 뭐 짜는 거나 이런 거 그냥 하다 보면 다 그냥 되거든요. 저는 이거 뭐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2년, 4년 막 써가면서 계속 이제 투자에 생각날 때마다 업데이트 해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만들어지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창가 방패 혹은 업그레이드되는 무기가 생기는 셈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양봉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양봉 찔러주는 게 좋은데, 근데 지금 시간 초잖아요. 시간 초반에 상승이 나올 때는 먼저 밑에 하락을 한 다음에 꼬리를 말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또 하락을 할 때는 먼저 이렇게 초반에 올라가고 페이크라고 하죠. 페이크. 올리는 척 하다가 패대기 치는 약간 좀 그런 모션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세력이 있을 때는 올리는 척 하다가 패대기 치기도 하죠. 이 종목이 지금 결과적으로 균형표상으로 굉장히 예술적인 만큼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는 어떤 세력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특정한 세력이 좀 이렇게 화력이 있는 세력이 비중 있는 세력이 들어갔고 주가를 좌지우지할 때는 이런 지표들을 무시하고 막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리는 대로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자연적인 흐름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다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개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 특정한 이 종목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냥 그 어떤 특별한 비중 없이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지표에 딱 잘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양봉 나오면 한번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뭐 주가는 며느리도 모르는 일이니 또 체결된 거 또 이게 여기 한 이쯤에 한번 보태주고, 오케이. 502 504 269 오케이. 504 정도만 찍어주자. 현금만으로 지금 걸어놓는 겁니다. 없네. 그 정도는. 504. 원래 한 10분 할 때는 마진을 제대로 많이 써가지고 처음 들어갈 때 한 65% 정도씩 땡겨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포함해가지고 딱 한 번에 이것까지 다 발로 상태에서 65%딱 써가지고 비중 한 1.45 그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빡빡하게 하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거의 뭐 다른 코인들도 살짝 있긴 있지만 여기에 거의 그래도 비중이 몰빵하다시피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안전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러니까 크게 수익 보는 것보다 여기서는 좀 실패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잔고를 불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마진 거래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현황이. BTC BTC는 딱 처음에 210달러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한 달 하고 지금 3일째죠. 한 3일째 됐는데 순수익만 206달러가 났어요. 그러니까 98.14%. 그래가지고 비트코인도 수익 잘 나고 있어요. 잘 나고 있는데 뭐 다른 종목들의 뭐 VIB나 UST는 기존에 막 VIB를 1,400달러 수익 났었고 UST는 막 많이 났었고 그러니까 VIB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처음에 막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한 300달러 떨어지고 청산 위기도 있어가지고 또 추가로 자금 매수하고 오히려 제일 안 좋았거든요. 제일 안 좋았는데 그렇게 비중이 결과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탓에 한번 이제 대상승의 시기가 오면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으로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1,400달러 넣고 지금 이게 초기 자본금 마이너스 된 거는 또 이 뺀 내역이 있는 거예요. 또 인출하고 또 이렇게 다른 종목 메꾸느라고 인출하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한 번도 인출도 안 하고 추가로 자금 유입도 안 하고 그냥 여유하게 잘 되고 있어요. 워낙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불장의 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BTC 어딨냐? 오케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냥 비트코인은 되게 여유하게 하고 있는데 매도 그냥 쫙쫙쫙쫙쫙 사가지고 걸어놓고 매도 되면 또 밑에 그만큼 이 금액 팔린 금액만큼 매수 혹시나 떨어질 경우 매수 쫙쫙 걸어놓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은 지금 더 사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10x잖아요. 10x는 청산가가 굉장히 낮거든요. 1.05거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한 1.18 정도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비중이 지금 높아졌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많이 이게 한 3개 팔린 거 분량만큼 걸어놨어요, 또. 근데도 아슬아슬하게 막 안, 이, 그죠? 아슬아슬하게 딱 여기서 딱 반등해 버렸네, 또. 어, 사는 게 힘들더라고. 한번 팔고 나면. 그 정도로 막 지금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알트가 이러면 어느 순간 한 번에 쫙 빠지고 막 그런 게 좀 우려되는데, 비트코인이 오히려 진짜 그거예요. 강기세.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의 그거잖아요. 가장 킹카. 최초의 코인이 왕코인, 대왕코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은 여유하게 지금 수익 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많이 오르긴 했죠. 뭐 올해 초에 16,000원에서 막 이렇게 점프했었나? 올해 초 했으니까 지금 벌써 37,000이니까 2배 이상 올랐죠. 2배 이상 올랐는데 저 같은 이제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이렇게 비트코인 자체로 그거를 올인할 비트코인만 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죠. 제가 이 4월달 무렵에 이거 비트코인 마진 거를 비트코인만 하긴 했었는데 뭐 성과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때도 손실은 안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친구네 놀러가지고 이제 투자 좀 한다고 했다가 페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또 덱스 거래소로 빠지는 바람에 진짜 막 18만 배 막 페페 오르고 막 그러고 내가 너무 지금 한가하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덱스에 문을 두들겼다가 와 거기는 진짜 서부의 황야 뭐 이렇게 진짜 막 그렇잖아요. 잠깐 이렇게 할 만큼 해하고 유튜브 영상도 매일 연구해가지고 올리고 했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삽시간에 또 말아먹고 하다가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최근에 이제 적금 이제 개돈 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얼마더라? 한
3년 만기 해가지고 한 1,100만 원 정도 했는데 뭐 대부분 생활비로 이제 쓰고 있고 한 400만 원 정도만 이제 다시 이제 코인에 꽂은 거죠. 음. 그래가지고 저번 달에 488만 원 벌었고 이번 달은 3일 만에 벌써 450 몇만 원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주식할 때는 그렇게 빠르게 수익을 내기가 힘들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만큼 개인에게는 힘들고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 있다 그 반증이죠. 제가 그 올해 초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주식에서 충분히 막 뼈가 굵을 정도로 어떤 그 전업 트레이더적인 경험이 있으면 코인 투자할 때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할 거다. 근데 역으로 코인 투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해도 주식시장에 문을 들이면 그렇게 수익을 내기가 힘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난이도 측면에서 저는 이 양쪽을 다 해봤는데 주식이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이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규제도 많고 개인에게 너무 길어진 운동장인 측면이 있는데 특히나 이것을 한국 HTS 주식만 할 때는 그렇게 감이 안 왔는데 막상 내가 이제 코인 거래소 이렇게 딱 해보고 나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체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 얘기한 그 마진 거래와 미수 어떤 그 차이점도 이런 차이점도 짚었었죠. 왜 우리나라의 그 더 불리한가 뭐 그런 점 짚었었죠. 오케이.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좀 주식이 진짜 어렵다. 진짜 뭐랄까 정말 막 이렇게 뼈 빠지게 해도 요새는 참 먹을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상향 평준화됐고 투자자들 자체도 굉장히 이제 상향 평준화됐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워낙 그게 많아가지고 대주주 세력들이나 제3자 배정 유증 세력 그 퍼주기 어떤 그 구조적 공시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어떤 그 교묘하게 너무 이렇게 개미들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잔치를 즐기는 그런 반칙적인 플레이들이 많아가지고 주식시장은 어렵다. 코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여기에 뭐 감자가 어디 있어? 유중이 어디 있어? 오히려 그런 악재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골 때린다고 뭐 감자한다고 막 2달 동안 거래 정지되고 갑자기 누가 또 파산 신청 법원에 넣기만 해도 또 뭐 무슨 2년 동안 거래 정지되고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주식시장에서 또 돈을 버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또 그런 경우 중에 또 운으로 그냥 운빨로 이렇게 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만 한 5년 넣어놨는데 뭐 주가가 한 10배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집 사고 땅 샀다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운기칠삼적 요소가 너무 강해가지고 운이 따르지 않으면 돈을 벌기 힘든. 그러니까 실력만으로는 해도 실력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본전 될까 말까 딱 그 정도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 봉 이렇게 치면 한번 딱 날아갈 수 있을 흐름이었는데 좀 쉬어가려고 하나 보네요. 쉬어 갈 만한 흐름이기도 하죠. 지금 뭐 이렇게 갑자기 온다기보다는 이때도 어디 보자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임박해가지고 딱 이 후행 스팬이 임박해가지고 따라갔잖아요. 이 선행 스팬을 이 후행 스팬이 이 주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여기서도 후행 스팬이 아니라 이 주가가 임박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살짝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간통할 수도 있고 밑으로 흐를 수도 있고 단지 뭐 그런 차이. 일목균형표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왠지 좀 그래도 장점이 있다면 그거죠.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 그래도 뭐 이런 모양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 여기서 근데 그림이 너무 잘 맞아 떨어졌잖아요. 이 선행 스팬 따라서 후행 스팬이 똑같이 거의 뭐 이렇게 움직인 건 진짜 아트적인 측면이죠. 그죠? 여기서 주가 변동성이 딱 일어난 거. 주가 돌파하는 시점에 변동성이 일어난 거. 뭐 그런 부분들은 유의미하죠, 되게. 그러니까 몇 가지 더 판단해 볼 만한 그 요랑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게 한 이 정도 규모로 한 지금 한 대여섯 종목 정도 이렇게 굴리고 있었다면은 지금 이거 현금을 100% 들어가지 않고 아마 아까 486에 저점 잡았잖아요. 이때 아마 한 그러니까 200% 정도 이렇게 물량은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상으로 한 2.0 정도로 아마 매입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여기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망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제 주가가 떨어질 시엔 어깃장을 부리면서 이렇게 떨어질 시엔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지금 좀 과하게 세워놓고 있는 거죠. 보수적으로. 아무튼 9,000달러. 아무튼 10,000달러 돌파가 1차 목표였는데 10,000달러를 돌파하면 원금을 일단 뺄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원금이 400만 원 정도지만 기존에 손실 본 원금까지 합치면 한 595만 원? 그 정도 이제 남아있죠. 어디 보자. 그러면은 이게 뽑을거려. 596만 원 빼면 1,200만 원? 10,000달러 내면 한 1,310만 원 되겠네? 거기서 600만 원 빼면 한 710만 원 가지고 가게 되는데, 글쎄요, 10,000달러에서 한번 원금을 찾을지 아니면은 좀 더 키워가지고 15,000이나 2만 달러 됐을 때 한번 원금을 뺄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장밋빛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이런 종목들이 터지면 참 좋긴 좋은데, 또 대부분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USDC가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별로 떨어진 게 없는데, 다른 종목들이 떨어지는 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좀 이렇게 누나하고 테라 쪽에 관심이 쏠려가지고, 좀 이쪽으로 몰리느라고, 그렇게, 급철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상위 거래량이 USDC가, 그래도 3등이에요. 비트하고 이더는 워낙, 그거잖아요. 초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이거, 대왕, 비트 대왕, 이더 왕. USDC인가? 아, USDC? USDC구나, 이건. USD가, 상위에 안 올라 있나? 오, 이거는, 그거 아닌가? 둘 다 스테이블 코인 아닌가? 근데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네요. 이거 10배. 이거는 좀 환전 목적으로 외에는 거래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USDC는. USDC가 상위 5위네요, 5위. 솔라나도 워낙 그 메이저한 코인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알트들이, 기타 알트들에서 투자자들이 좀 일부 자금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달라붙고 있느라 이 주가가 빠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 종목이 너무 잘 나가면 또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오늘 등락이 마이너스 막,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올라서, 기존에 많이 올라서 빠진 이런 게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것도 보면은 마진 3배. 오늘이 상위 1등이 이오타. 이거 10배인데 37% 올랐으면 평소에 굉장히 좀 보수적인 주가 흐름이었다는 종목이었는데, 이렇네. 이것도 뭔 일이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10배면 비트코인 수준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이제 잔잔하다는 건데, 이례적인 거죠. 이오타. 옥션.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USTC 3등.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1시간 봉에서 좀 급등을 추가적인 급등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바로 급등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쉬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5분 봉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 근데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네. 지지를 하면 다시 더 올라갈 수 있는 요량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또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것도 나은 거고. 아무튼 좀 이번 회차, 그러니까 재입성은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좀 운이 좋게 너무 편하게 먹었다. 편하게 정말 바닥 저점 잡고 잡자마자 바로 딱 이렇게 5% 이상 봉이 나와가지고 이것만 해도 수익이 참 좋네요. 나쁘지 않아요. 해가지고 지금 영상 녹화가 얼마 됐지? 뭐 계속 영상을 찍어 나간다면 좋겠지만 또 피곤도 하고 좀 이제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상 이번 그 USDC 재입성에 관한 재입성을 진단해보는 이번 그 실전 투자 영상 녹화를 마칩니다. 지금도 좀 졸린 상태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찰리 프레디 채널이었습니다. 푹 자고 일어나서 새벽 5시 다시 녹화를 합니다. 일단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또 이렇게 자는 동안 이렇게 돼가지고 몇 개 더 팔렸나? 새벽 3시 이렇게 무렵에 또 일부 쫙 이렇게 팔렸고요. 잠시 주문 재정렬을 해가지고 일부는 밑으로 다시 이제 내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네요. 마지막 주문만 이제 좀 위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기까지 뭐 올라도 여기까지 오를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오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거죠. 약간 이렇게 다 팔리게 되면 좀 이렇게 매수를 기다리면서 체결된, 그러니까 보유한 물량이 한 개도 없으면 좀 조급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한 개 정도는, 그러니까
뭐지? 살을 내어주고 뼈를 넣는다는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여유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기준 포인트? 그러니까 당장의 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만약 여기까지 체결 안 되고 이렇게 내려갈 경우 그래도 성급하게 던지지 않고 어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양방향적으로 좀 기다리면서 좀 매수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심리적 어떤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 포인트가 된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보유한 물량이 한 개라도 없으면 갑자기 오르게 될 때, 어느 정도 어중간하게 오르게 될 때, 아, 이거 막 달려들어서 살까? 막 약간 좀 그런 좀 이렇게 내동 매수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칸 정도는 그냥 완전히 이제 어 주가가 다시 이제 잘 오를 경우 고점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일목균형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거짓말처럼 아까 그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목균형표에서 이 의문의 상단에 딱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갖고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처럼 아까 주가가 이 의문 상단을 지지받고 딱 이렇게 뭐야 이거 사다리 타듯 딱 이렇게 넘어가려는 딱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움직임을 딱 보이려고 하다가 위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잠시 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운지를 하고 있죠. 딱 이렇게 어중간하게 걸쳐갖고 그 이 모양 그죠? 뭔가 이렇게 딱 사다리차 얹어가지고 딱 이렇게 뻗은 딱 그 모양 그죠? 안에 그 사각형을 딱 이렇게 만드는 이 모양이 또 예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상단 의문 자체가 완전히 그냥 수평타를 이루고 있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어떤 주가 변동성은 없을 것 같은데 역시 그렇죠. 후행 스팬도 이제 다시 이제 주가에 맞닿는 시점에 가려고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다 7, 8, 9, 10, 11, 12 뭐 의문도 뭐 이렇게 수평타선 보면 이게 12개 이상 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잠시 또 이제 지루지루한 장을 지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 좀 지켜봐야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지그재그 돌파하지 않으면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의문 상단을 멋지게 이렇게 딱 뚫어버릴 수 있는 뭐 그런 옵션도 있는데 역시 이렇게 그죠? 또 주가가 이 선행 스팬 의문과 만나게 될 때도 역시 어떤 일종의 좀 변동성이 나온 거죠.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3% 이상 크게 하락하면서 그죠? 이런 저점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이 제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운과 의문이 교차하기 전에도 이렇게 좀 변동성이 나왔고 약간 더 일찍 나왔고 변동성이 그렇습니다. 그죠? 오르기 직전에 이 구름이 모양이 좀 이렇게 되게 얇아지는 순간이 있었죠. 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교차점이었는데 아무튼 좀 더 일찍 당겨져가지고 나온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이렇게 사각형 주가가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덮으면서 의문 상단에 걸치는 느낌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일목균형표와 접목하여보는 단기 주가 예측 시나리오 실전 투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